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카츄! 응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포켓몬 연구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오박사? 공박사? 털보박사? 혹시 응박사? 그런데요, 사실 이 트레이너 분들 또 시청자분들 가운데 고수가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 댓글을 올려주신 분만 해도요, 이 상당한 고수 같거든요. 이 말씀은 겸손하게 하셨는데요, 이미 박사님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걸로 졸업 논문을 준비 중일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학회에 발표하셔도 이 좋은 연구 성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알려진 박사들 중에서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홍련삼 연구소의 박사를 추천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분은 화석만 가지고 멸종한 포켓몬을 부활시키거든요. 이 관동 지방의 동굴을 다니다 보면 가끔 포켓몬 화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암나이트나 투구의 화석을 발견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화석을 홍련섬 연구소에 가져가면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 계시는 박사님이 이거를 딱 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상대로 투구의 화석이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종한 포켓몬이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어떤 포켓몬의 화석인지 대번에 알아내고요. 심지어 그 멸종한 생물까지 되살려내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정도면 이 노벨상 하나로는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복원된 포켓몬은 정말 고대의 모습 그대로일까요? 오늘은 포켓몬 화석 복원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홍련섬 연구소는 어떻게 멸종한 포켓몬을 되살리는 걸까요? 당연히 먼저 고대 DNA를 추출해야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복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화석 속 DNA는 이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수십, 때로는 수백만 년 이상 땅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잘게 부서져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조각난 DNA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마치 우리가 이 퍼즐을 맞추듯 원래의 유전 정보를 재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DNA 정보를 알아냈다고 해서 곧바로 생물을 만들 수는 없죠. 복원한 DNA, 유전체가 들어가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세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떡합니까? 생물은 멸종했는데 그 세포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 수는 없죠. 네, 현존하는 생물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척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매머드를 복원하려면 어떤 동물을 이용하면 될까요? 지금 살아있는 동물 가운데 매머드와 가장 가까운 걸 택해야겠죠. 바로 아시아 코끼리입니다. 이 현재 기술로는요, DNA 정보만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포 핵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 세포 핵이라는 거는 세포 안에서 DNA를 보관하는 일종의 중앙 통제실입니다. DNA에 있는 정보를 읽어내고 조절하는 수많은 단백질이 함께 작동하는 아주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화석에서 DNA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오래전에 멸종한 생물의 핵 전체를 얻을 수는 없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가장 가까운 친척 세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걸 대상으로 유전자 편집을 수행합니다. 매머드의 긴 털이나 두꺼운 지방층, 추후에 강한 혈액과 같은 그런 유전자를 코끼리 세포에 추가하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기술이 바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머드의 특징을 일부 지닌 코끼리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아직 하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요, 체세포 핵 이식입니다. 먼저 아시아 코끼리 난자를 하나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있던 원래 핵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방금 제가 설명한 유전자 편집을 마친 체세포 핵을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기 자극 등을 이용해서 세포 분열을 유도하면 배아가 만들어집니다. 이 배아를 대리모 자궁에 착상시키고 출산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 유명한 복제양 돌리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화석 DNA를 분석한다, 가장 가까운 친척을 찾는다, 유전자를 편집한다, 체세포 핵 이식을 한다, 배아를 만들어 착상시킨다, 그리고 마침내 새끼가 태어납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이 홍련섬 연구소의 박사님들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물음이 하나 떠오릅니다. 이렇게 태어난 생물이 정말 매머드일까요? 화석에서 얻은 매머드 DNA 정보를 바탕으로 복원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한 세포는 아시아 코끼리 세포입니다. 임신과 출산도 아시아 코끼리가 담당합니다.
게다가 현재 기술로는 이 메모드의 모든 유전 정보를 완벽하게 복구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주로 긴 털이나 두꺼운 지방층처럼 이 메모드를 대표하는 특징들을 중심으로 그런 유전자를 편집해서 넣어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태어난 동물이 이게 메모드인가요? 메모드를 닮은 코끼리인가요? 이거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이는 복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다른 이는 모방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요, 이 논쟁을 포켓몬에 적용하면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홍련섬 연구소에서 되살린 암나이트와 투구는 과연 고대의 모습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고대 포켓몬을 재현한 현대판 포켓몬일까요? 먼저 암스타를 보겠습니다. 암모나이트의 진화체인 암스타에 대해서는 도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껍질이 너무 커져서 움직임에 제한이 생겨 멸종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 이상하거든요. 배틀에서 만난 암스타요, 생각보다 매우 이거 빠르고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이 복원된 개체가 드물지만 가라르 지방의 설원지대에서 야생 상태로 발견되기도 한대요. 만약 움직임의 한계 때문에 멸종했다면 야생에서 살아남아 번식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상합니다. 도감 설명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요,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복원 과정에서 원래의 암스타와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 만들어진 건 아닐까요? 앞서 메모드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암스타 역시 고대 암스타를 완벽하게 되살린 존재가 아니라 현대의 기술이 만들어낸 암스타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반면 투구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도감 설명을 보면은요, 멸종한 줄 알았지만 드물게 야생에서 발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멸종한 종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투구개입니다. 수억 년 동안 그 형태가 거의 변하지 않아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동물이죠. 만약 투구 역시 그런 존재라면 어떨까요? 극소수 개체가 어딘가에 살아남아 계속 번식해 왔다면, 그렇다면 굳이 유전자 편집을 할 필요도 없겠죠. 현재 살아있는 투구의 그 세포를 이용하면 되니까요. 이 경우에는요, 오히려 화석 DNA와 현재 투구 DNA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감에서는요, 투구가 약 3억 년 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남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투구는 정말 고대의 모습 그대로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결국 같은 화석 포켓몬이라도요,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투구는 살아있는 화석처럼 고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종일 것 같고요. 반면 암스타는 완전히 멸종한 뒤 최첨단 바이오 기술로 복원된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다음 포켓몬은 또 뭘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